응애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생하셨던 분들은 응애가 주는 피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방제가 잘 안 되는 해충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고추뿐 아니라 사과나무, 딸기, 잎채소, 그리고 장미나 유실수 키우는 분들은 응애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벌 떨거나 학을 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분들은 겨울이면 집안에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 응애를 키우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여간 굴직거리가 아닐 수 없고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번식해서 서서히 내 식물들을 잠식해 나가다가 결국은 말려 죽이는 무서운 응애가 어디서 오는지,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금부터 딱 8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응애는 협강류, 그러니까 거미에 가까워서 가슴배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리가 8개입니다. 거미줄 같은 것도 치는데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것이고, 응애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종만 3만여 종이 될 정도로 종류가 무진장 많아서 그 모습도 빨간색, 하얀색, 투명한색 가지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작물에 주로 피해를 입히는 종은 참원지 응애, 점박이 응애, 사과 응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충, 성충 모두 햇빛을 가려주는 잎 뒷면에서 주로 살아가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30도가 넘어가거나 습한 환경에서는 번식이 조금 더디어집니다. 하우스에서는 연중 번식을 이어가고 노지에서는 6월 중순경부터 번식을 시작하는데 8, 9월에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알에서 부화한 응애가 다시 알을 낳기까지 고작 3.5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하고 한 달 안에 무려 6세대가 번식이 가능합니다. 전생에 걸쳐서가 아니라 한 달 안에만 6세대니까 엄청나죠. 응애 한 마리는 남자 없이 무성생식으로 매일 5개에서 1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총 1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응애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기 때문에 주로 잎의 흔적이 남습니다. 앞면에서는 연한 반점으로 나타나지만 뒷면을 보면 갈색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잎이 전체적으로 색이 빠진다고 할까요? 탈색되면서 시들시들해지는데 사실 응애가 작기도 작거니와 잎의 앞면만 봐서는 피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잎이 망가지니까 광합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열매의 착과 착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식물 전체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이것을 생리장애로 오인할 수도 있어서 잎 뒷면을 자세히 보고 응애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원지 응애가 고추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면 생장점 주변에 어린 잎이 나올 때마다 가해를 해서 줄기 중심으로 순들이 안쪽으로 오그라듭니다. 성체 때문이라고 진단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역시 생리장애라고 잘못 진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잎 뒷면의 유충이나 성충의 움직임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식물에 응애가 친 거미줄이 끼고 전체적으로 갈변하면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알 다 낳고 싱싱한 잎으로 이동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미줄을 통해서 이것저것에 옮겨 다니면서 꽃이나 과를 가해하기도 하는 아주 골치 아픈 해충입니다. 일단은 응애의 유입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노지나 과수농장, 하우스 모두 그 땅 안에서 월동을 하지만 주변의 잡초에서 월동을 하거나 서식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무리 방제를 잘해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발생 요인들을 먼저 제거하고 방제를 해야 방제 효과도 파악하고 재발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하우스 간에 제초 매트를 깔아서 시설 내로 유입을 막아주는 것이 응애뿐 아니라 송채, 진딧물 같은 다른 해충의 유입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키우는 분들도 하원에서 가지고 온 식물에 이미 응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갈이는 입양해온 첫날 바로 해주시고, 구매하기 전부터 식물의 잎 뒷면까지 깐깐한 손님으로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애 피해가 생긴 잎이나 가지는 즉시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미 거미줄이 쳐지고 잎 앞면까지 응애가 돌아다니는 식물이라면 남은 식물들을 위해서 완전 제거해버리시거나 원줄기만 남기고 곁가지를 대부분 잘라버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응애가 생긴 화분은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서 잎을 닦아내거나 살충제가 있다면 약을 뿌리고, 화분 흙 윗부분은 걷어내서 버린 이후에 며칠간은 습도가 높은 화장실에서 추가 발생 여부를 관찰하다가 제자리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응애를 잡아먹는 사막 이리응애, 실내 이리응애 같은 천적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재를 사용하기는 꺼려지고 일일이 손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리가 되실 때는 이런 응애의 천적을 풀어놔 주시면 지들끼리 잡아먹으니까 편하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에서는 천적 사용이 효과가 떨어지고 가격적으로도 만만치 않아서 대면적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고 농약을 병행하실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 안에서나 크지 않은 실내 면적에서는 매우 친환경적이면서 사용하시기 편한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농사친구에서도 실내 1위 응애를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마기는 응애 번식이 살짝 더뎌지는 시기이지만 8, 9월에는 응애가 창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번식을 막기 이미 늦은 시점이 될 수 있어서 관행적으로 8월부터 방제를 많이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방제를 시작해서 밀도를 줄여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차피 지금 살균제, 살충제 열심히 치고 계실 텐데 응애 전문약 하나 끼워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애가 세대 간의 교체가 얼마나 빠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내성도 잘 생기는 해충입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에 맞아도 살아남은 개체가 자식을 낳으면 후손들은 그 약으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약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용기작이라고 하는 거 농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인데요. 라벨의 왼쪽 상단에 숫자와 코드로 적혀져 있고 제품 이름이 다르더라도 이 작용기작 코드가 같으면 같은 약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제품 이름이 다른 게 아닌 코드가 다른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롭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작용기작 관련해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전부터 영상 봐오시던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재는 저렴하고 방제가가 낮은 약에서부터 가격대가 있고 방제가가 높은 약으로 점차 효과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방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 한 방으로 끝내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들어버리면 길을 완전 잃어버리고 수확 많이 해야 될 때 우왕좌왕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제가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5일 정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살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응애가 적용된 약재 중에 3A 그리고 6, 25A, 30 작용기작 순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살충제를 뿌리실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뒷면에 약이 묻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응애들이 직접 약을 맞아야 잡히는 거지 앞에다가 아무리 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잎 뒷면까지 약효 전달되라고 침투제를 썼고 비싸고 좋은 약을 썼다. 그런 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뒷면을 겨냥해서 꼼꼼하게 샤워를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응애는 워낙 작고 번식력이 좋아서 잎의 절반은 약이 묻고 절반은 묻지 않았다면 그 절반에서 또 계속 늘어납니다. 대충 했다가는 헛돈만 쓰고 피해가 줄지도 않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뒷면까지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친구에서는 잎의 앞뒷면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쌍타 분무기 판매 중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잎 앞면에 맞아도 뒷면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침달 효과를 내는 좋은 침투제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깻잎이나 당귀, 상추 같은 잎채소는 응애가 껴버리면 상품으로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농약 검출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농약을 치고 최소 3일은 기다렸다가 상품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3일 사이에 또 이 미친 응애가 번식을 하거나 잎이 너무 커져버려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농가들이 있죠. 그래서 작물에 살포하고 바로 상품을 출하하거나 바로 먹을 수도 있는 친환경 제품 두 가지 추천하자면 첫 번째는 작살라라는 고삼 추출물 70%로 만든 제품입니다. 고삼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마트린 성분은 해충에 신경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살충력이 오래갑니다. 기호적이라고 하는데요. 효과의 발현이 천천히 나타나지만 10일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눈앞에서 안 죽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 80% 이상의 효과를 시험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물 20L 한 말에 20ml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GG4000이라는 침투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싹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미 집안에서 화분 키우시는 분들께는 해충 없애는데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네이버만 리뷰가 1500개가 넘는데 대부분 한 달 사용기이거나 재구매 후기이거나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니모일, 계피, 양파 같은 식물의 추출물로 만들어서 반려견이 있고 아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효과도 진짜 좋습니다. 실사용자들이 남겨놓은 리뷰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거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믿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응애관리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응애는 25도 이상의 고온 건조한 환경을 좋아해서 6월 그리고 8, 9월에 피해가 가장 심하고 세대가 빠르게 교체되면서 폭발적인 번식을 하는 해충인 만큼 예방적인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응애 피해는 생리장애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어서 잎 뒷면에 아주 작은 응애 움직임을 잘 관찰해 봐야 한다. 세 번째, 주변 잡초 제거에 신경을 쓰고 피해가 있는 식물은 격리하거나 제거해주고 피해 식물의 주변 흙도 걷어내주는 게 좋다. 네 번째, 농약 방제를 할 때는 반드시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약들로 내성을 대비하고 잎 뒷면 위주로 꼼꼼히 살포해줘야 한다. 다섯 번째, 수확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내성이 없는 친환경적인 약재로 작살라라는 제품과 한 번에 싹이라는 제품을 추천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채, 진딧물, 담배나방, 응애까지 굵직굵직한 해충들은 영상 한 편씩 다루고 있는데 사실 어떤 해충이건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습니다. 그 이야기는 작물의 영양분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서 웃자라거나 약해지면 그때가 해충이
사람이 여기서 또아리를 틀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시기이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뭐가 우선이랄 것 없이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내는 것과 예방적으로 해충의 밀도를 줄이는 것이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은 감사 인사뿐 아니라 오랜만에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10분 추첨해서 병을 예방하고 작물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한방 생리활성 영양제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격려와 관심을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제품과 늘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